안녕하세요. 직장인 체력 전문가 백관장입니다. 혹시 스쿼트 할 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은 많이 벌릴수록 좋은 건가? 난 약간 덜 벌린 게 편한데? 나는 무릎이 무조건 발끝을 넘어가던데 틀린 건가? 저는 운동을 해오면서 스쿼트 중량을 최고 200kg까지 들어봤었는데요. 이런 저도 20년 전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자세가 맞는 건지, 무릎은 얼마나 벌리는 게 좋은 건지, 등등 말이죠. 제가 일하는 근력학교와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클래스죠, 월간 지킴 3대 운동 수업에서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세가 맞는지 몰라서 연습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만 알려드리면요, 금방 자세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쿼트 자세의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맨몸 스쿼트부터 하이바, 로우바 스쿼트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몸 스쿼트 자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기본적으로 동작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무게를 짊어지는 위치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의 기본적인 동작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번 영상에서는 7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발 너비는요, 어깨 너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끝은 살짝 팔자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각도는 3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너무 11자로 만들거나 너무 팔자로 만들어서 45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쿼트 자세를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크스크류라는 동작을 해줄 건데요,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을 말해요. 외회전 토크라고 많이 알려진 동작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스쿼트를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앉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엉덩이가 움직이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엉덩이를 뒤로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엉덩이는 아래 방향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발 뒤쪽에 가상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그 가상의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발에서 체중이 너무 앞쪽으로 실려서 뒤꿈치가 들리거나 혹은 너무 뒤꿈치에 실려서 발 앞쪽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는 필요한 만큼 뒤로 빠질 거고요, 그리고 무릎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조금 모호하죠. 이거는 엉덩이가 얼마나 뒤로 빠지고 무릎이 얼마나 앞으로 나가는지는 개인의 다리 길이, 근육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건 기준이 조금 모호하죠.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이제 옆에서 한번 자세를 보자고요. 맨몸으로 스쿼트 자세가 제대로 나왔다면요, 옆에서 봤을 때 상체와 정강이 각도가 서로 평행하게 됩니다. 정강이가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상체가 세워져 있다면요,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반대로 정강이는 거의 수직에 가깝고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엉덩이를 과도하게 뒤로 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정강이는 V자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 정강이가 수직이거나 시오자 모양이면요,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릎의 방향입니다. 무릎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향한다면요, 적당하게 무릎을 잘 벌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무릎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바깥으로 벌어져 있다면요, 이거는 제대로 무릎을 잘 벌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호흡법입니다. 스쿼트를 내려가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인데요, 스쿼트를 할 때는 너무 많이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를 아래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멈춰질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더 내려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에 욕심부려서 더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가 굽는 증상이 나옵니다. 이때 허리를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스쿼트 깊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스쿼트 깊이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허리가 약한 경우, 고관절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경우,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더 앉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를 개선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깊게 앉아질 거거든요. 허리는 슈퍼맨 운동, 고관절은 벤치 앞에서 불가리안 고트백 스윙이라는 운동,
그리고 발목은 카프레이즈 운동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바 스쿼트 하는 방법입니다. 하이바 스쿼트는 바벨을 승모근에 얹어서 하는 스쿼트를 말하는데요. 허벅지 앞쪽인 대퇴사두근을 잘 발달시키는 스쿼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 잡기도 굉장히 쉽고요. 기본적인 하체의 동작은요, 앞에서 설명한 스쿼트 자세 잡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바벨을 짊어지는 방법만 추가로 배우시면 돼요. 자, 팔을 W자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넓은 W보다는 좁은 W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통증이 없는 선에서는 최대한 좁은 W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팔을 W자로 만들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위에 바벨을 얹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대로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좁게 잡으면 안 됩니다. 팔꿈치, 어깨, 손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절한 너비를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 너비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잘 맞는 너비를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모근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나 승모근의 근육이 너무 작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추 7번이라고 하는 목뼈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위험합니다. 목 뒤쪽을 만져보면요, 유난히 툭 튀어나온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경추 7번인데요. 만약에 이 뼈를 누르는 느낌이 나면요, 바 얹는 위치를 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정해도 잘 안 된다면은 다른 스쿼트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바 스쿼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로우바 스쿼트는 바를 짊어지는 위치가 하이바 스쿼트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맨 처음 알려드린 스쿼트 자세를 동일하게 스윙하더라도요, 하이바 스쿼트보다 엉덩이가 더 뒤로 빠지는 형태의 스쿼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세 잡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인 햄스트링이 더 잘 발달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약한 직장인들일수록 로우바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로우바 스쿼트는요, 잡는 방법이 하이바 스쿼트랑 조금 달라요. 자, 왜냐하면 손목 통증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엄지로 발을 말아지는 방법으로 잡지 말고요, 엄지를 빼는 썸리스 그립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꿈치로 바를 받치듯이 잡아야 해요. 이때 손목은 일자로 유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바 스쿼트와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이바 스쿼트와 다른 점은 로우바 스쿼트는 바벨이 뒤쪽 어깨 근육에 걸쳐지게 됩니다. 후면 삼각근이라 부르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제대로 걸치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잘못 걸치면요, 손목, 어깨, 팔꿈치의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근력학교나 월간지킴 3대 운동 클래스 있죠. 거기서 수강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로우바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먼저 하이바 스쿼트처럼 승모근에 바를 얹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을 등 뒤로 슬라이딩 시켜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바벨이 등을 스쳐서 내려가다가 자연스럽게 뒤쪽 어깨 근육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견착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우바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은요, 하이바 스쿼트보다 조금 넓게 잡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얼마나 넓게 할지는 직접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손목, 팔꿈치, 어깨 통증이 없는 선에서 가장 좁은 너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대로 찾았다면 등 근육에 힘이 쫙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등이 심하게 굽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깨 뒤쪽,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이죠, 그쪽에 바벨이 잘 걸리지 않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이바 스쿼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로우바 스쿼트나 하이바 스쿼트나 바를 뒤로 짊어지는 스타일의 스쿼트는요, 서 있을 때 몸이 수직으로 일자가 되도록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괜히 억지로 세우려고 하면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으면요, 스쿼트 자세에 대한 기준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맨몸 스쿼트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자세 잡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영상 특성상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도 몸으로 자세 구현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그냥 주변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진짜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꼭 저한테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에게 배우면 진짜 좋겠지만은 멀리서 오시면 너무 힘드니까요.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은 잘 가르치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배워보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직장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운동 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